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경기 침체 확률을 15%포인트 상향 조정했고 관세 정책의 여파로 미국에서 화장지 등 일부 생필품 대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산 석유에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홍역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WHO가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한인 남성이 자신의 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꿀벌 집단 폐사 사태가 벌어지면서 양봉업계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35%까지 치솟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무역 보복 조치가 현실화되면서 미국 경제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소비 위기와 실업률 상승을 동시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보복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향후 12개월 내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을 기존 20%에서 3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 달 전보다 15%포인트 오른 수치로 2023년 미국 은행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의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는 1%로 크게 낮췄고 올해 말 실업률도 4.5%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무역전쟁의 변화와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소비 심리는 위축됐고 물가는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연말 기준 개인 소비지출 인플레이션은 3.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전방위적인 관세 정책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골드만삭스는 평균 관세율이 1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는데, 즉 미국의 전 세계 국가별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15%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소비자 신뢰도 크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소비자 신뢰 지수는 전월 대비 7.2포인트 급락했고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실업 증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런 충격을 고려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해 3차례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한편 관세 전쟁의 여파로 화장지 품귀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침엽수 목재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면서 화장지와 키친타올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화장지의 30%와 페이퍼타월의 50%를 차지하는 생산 필수 원료인 연목재 펄프가 대부분 캐나다에서 공급돼 원자재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제품 가격 인상과 생산량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산 침엽수 목재에 대한 관세를 현재 14.96%에서 27%까지 올리고 이후 50% 이상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상호 관세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 국민 60%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거듭 관세에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나세웅 특파원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오늘 발간한 해외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나라별로 비관세 장벽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선 우선 농축산물 수입 규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특히 광우병 우려 탓에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USTR은 보고서에서 2008년 소고기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 위한 양자협정을 체결했는데도 과도기적 조치인 30개월 미만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원령에 관계없이 육포, 소시지 등의 수입도 금지하고 있다고 했고 유전자 변형 제품 승인 절차가 중복되고 비효율적이라며 간소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USTR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유튜브, 넷플릭스 등 콘텐츠 제공업체가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망 사용료 제도 도입에도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일부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그 자신이 콘텐츠 업체이기 때문에 미국 업체가 돈을 내면 다른 한국 경쟁자를 돕게 되고 독과점 체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정보통신 장비에 대해선 국가정보원이 추가적인 보안 인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 업체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USTR은 또 미국이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것에 여전히 주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른 자동차 배출 규제엔 투명성이 결여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주로 관련 업계의 우려를 종합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오는 2일 발표될 상호 관세의 근거로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상호 관세의 상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예외나 면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 국민을 불공평하게 대해온 나라들은 그 대가로 관세 부과를 예상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정치적 활동이 테슬라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현상일 거라면서 테슬라 매장과 차량에 대한 공격을 비난했습니다. LA에서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미국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 운동 행사에 참석한 일론 머스크가 최근 테슬라 주가 하락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My Tesla stock and the stock of everyone who holds Tesla went roughly in half. I mean, it's a big deal. 머스크는 자신의 정부 효율부 활동이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다면서 테슬라 주식 가격 하락이 자신의 정치 활동 탓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해 12월 고점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는데 연방기관 축소와 공무원 대량 해고 등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사회적 반발 탓에 기업 주가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현상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Long term, I think Tesla stock's going to do fine. Maybe it's a buying opportunity. 머스크는 특히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 중인 테슬라 차량과 매장에 대한 공격은 좌파의 폭력이자 미친 짓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주말 동안 미국에서만 200곳 넘는 테슬라 매장에서 시위가 열리는 등 머스크에 대한 비판 여론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The reason I'm here today is mostly for my kids. I don't want them to grow up in a world where billionaires make decisions for people. 머스크는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에서 공화당이 지지하는 브래드 시멀 후보 당선을 위해 200억 원 넘는 돈을 쓴 것으로 전해졌는데 시멀 후보가 당선되면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보수 우위로 재편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이 지연될 경우 러시아산 석유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NBC와의 인터뷰에서 푸틴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지도력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해 매우 화가 났다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는 데 실패하고 그것이 러시아의 탓이라 판단된다면 러시아산 석유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즉시 브리핑을 열고 러시아는 여전히 트럼프와 접촉하는 것에 열려 있으며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대화를 준비하겠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로부터 석유와 가스를 구매하는 모든 국가에게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보편 관세 부과가 예고되면서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한국 증시는 17개월 만에 재개된 공매도의 효과가 겹치면서 3% 급락했는데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환율까지 치솟았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달 만에 2,5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장중한 때 2,479선까지 떨어졌던 코스피는 최종 3% 급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1조 5천억 원 이상 팔아치우면서 하락장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2천억 원 이상 순매도하면서 3.01% 하락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모두 하락세였습니다. 일본과 대만 증시는 4% 넘게 빠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일 발표할 상호 관세에 대해 모든 국가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 여파였습니다.
관세가 인플레 자극하고 금리 올리고 이런 우려가 미국 쪽 영향을 줬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상호 관세에 직접적인 또 공격을 받는 대상이 되는 거니까요. 마침 우리 시장에선 17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은 1조 7,800억 원이 넘었는데 이 가운데 90%가 외국인 자금이었습니다. 공매도가 몰린 종목은 대체로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비춰집니다. 2차 전지와 바이오주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실적 불안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커졌고요. 대차장고 비중이 높다 보니까 공매도 압력이 좀 크지 않았나. 여기에 원달러 환율까지 모처럼 1,472원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경기 불안 우려에 주요국에선 달러가 약세를 보였지만 우리나라에서만 급등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돼 원화 가치를 끌어내린 영향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대외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전략 TF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미국에서 홍역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WHO가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올해 미국 내 홍역 확진자가 벌써 420명에 달했다며 특히 텍사스 서부를 중심으로 인근 주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홍역이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고도로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라며 백신 미접종자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역의 주요 증상은 고열과 콧물, 결막 충혈, 기침, 입안에 흰 반점 등이 있으며 노출 10일에서 14일 후에는 온몸에 발진이 나타납니다. 또 심한 경우 폐렴이나 뇌염, 실명,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WHO는 홍역 백신 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라며 특히 미국을 방문하는 국제 여행객과 의료 종사자 그리고 발병 지역에 거주하면서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여행 전 반드시 지역 보건 당국과 상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버지니아주 매나사스에서 한인 남성이 어린 딸을 대나무 막대기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경찰국은 44살 동신 씨를 아동방치와 가정폭력 혐의로 또 아내인 40살 미셸 수이 신 씨를 미성년자 대상 범죄 방조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동 씨는 지난 3월 15일 자택에서 12살 미만의 딸을 대나무 막대기로 때렸고 아이는 이를 피하려다 팔을 다쳤습니다. 피해 아동은 사건 이후 며칠 동안 팔에 심한 통증을 호소했지만 부모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9일이 지나서야 딸이 병원을 찾으면서 골절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국은 딸이 지속적으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 부부는 지난 27일 체포됐으며 두 사람 모두 법원 출두를 조건으로 석방됐습니다. 미 전역의 양봉 산업이 꿀벌 집단 폐사로 심각한 위기를 겪으면서 농업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양봉업계는 최근 8개월 동안 수억 마리의 꿀벌이 폐사했다며 벌의 80%를 매년 잃게 되면 수분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결국 생산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꿀벌은 미국 내 과일과 채소, 견과류의 75%를 수분하며 연간 15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 생산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꽃이 피는 시기가 기후변화로 비정상적으로 앞당겨지거나 늦춰지면서 벌들이 여름과 가을에 먹이를 찾지 못하는 먹이 사막 현상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f this is a multi-year thing, it'll change the way we consume food in the United States. If we lose 80% of our bees every year, the industry cannot survive, which means we cannot pollinate at the scale that we need to produce food in the United States. 한 양봉업자는 2만 개의 벌통으로 겨울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1,000개도 남지 않았다며 폐업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양봉업계는 올해 말까지 전체 상업 양봉업체의 4분의 1이 문을 닫을 수 있다며 이번 사태를 벌의 문제가 아닌 미국 식량 안보의 위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얀마 지진 발생 닷새째,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기적 같은 생還소식도 들립니다.
미얀마 군정은 이번 지진으로 현재 2,000명 이상이 사망했다며 일주일 동안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어두운 콘크리트 잔해 속에 앳되어 보이는 소녀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식기를 두들겨서 소리를 내 구조를 요청합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집 안에서 10대 소녀 2명이 다친 할머니를 돌보며 영상을 직접 찍은 겁니다. 이들은 생수병 물이 바닥날 때쯤 무사히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조대가 무너진 건물에서 어린이 1명을 포크레인 버킷에 실어 땅에 내립니다. 잔해 속에서 발견된 임신부도 로프로 이동해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밤낮으로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골든타임인 72시간을 넘어선 상태. 아직 살아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현지 시간 31일 미얀마 군정은 이번 지진으로 2,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3,9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성명을 통해 6일까지 일주일 동안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구호단체들은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우기가 다가오면서 산사태 등 2차 위기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사태를 긴급 대응체계 최고 등급인 상급 비상사태로 분류하고 전 세계적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중국이 구조대 90여 명과 200억 원 규모의 구호품을 보냈고 미국 또한 구조팀이 미얀마로 향하고 있다면서 미얀마 정부에 최대 2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오픈 AI가 챗 GPT에 새로운 이미지 생성 기능을 도입하면서 전 세계 사용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지난 25일 사용자가 사진을 업로드하면 이를 심슨, 스머프, 레고 등 다양한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변환해주는 기능을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 애니메이션인 스튜디오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되는 이미지가 특히 인기를 끌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관련 컨텐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는 예상보다 높은 수요로 팀원들이 잠을 못 잘 정도라며 1시간 만에 신규 사용자 100만 명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기능은 유료 구독자에 한해 제공되고 있으며 회사 측은 서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시적인 이용 제한 조치를 도입한 상태입니다. 일부에서는 특정 화풍을 모방한 이미지 생성이 저작권 침해 소지를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걸그룹 에스파와 블랙핑크 제니가 빌보드 위멘 인 뮤직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난 토요일 LA 유튜브 셔터에서 2025년 빌보드 위멘 인 뮤직 어워즈가 개최된 가운데 에스파와 제니가 각각 올해 그룹상과 글로벌 포스상을 수상했습니다. 에스파는 미니 앨범 타이틀곡, 위플래시 등 총 6곡을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 탑 50에 진입시킨 최초의 K-팝 걸그룹으로 글로벌 인기와 영향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제니가 수상한 글로벌 포스 부문은 음악 산업에서 눈에 띄게 기여한 음악계 인사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K-팝 솔로 아티스트가 해당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SM 엔터테인먼트 김지원 CRO와 최정민 CGO,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서현주 총괄 제작자와 컬럼비아 레코즈 김현정 부사장이 레이블 앤 디스트리뷰터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빌보드 위멘 인 뮤직은 매년 음악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친 여성 아티스트, 경영진, 프로듀서 등을 선정하는 시상식입니다. 한인 여행사 아주관광이 공연 전문 기업 트리니티 MS와 업무 협약을 맺고 미주 공연 사업 협력에 나섭니다. 오늘 LA 한인타운 아주관광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평식 아주관광 대표와 피터박 트리니티 MS 대표가 참석해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아주관광은 트리니티 MS가 주관하는 미주 공연에 항공과 숙박, 버스 이동, 각종 이벤트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아주관광은 그동안 임영웅과 김호중 등 대형 공연을 지원해온 바 있습니다. 한편 트리니티 MS는 오는 5월 나태주 콘서트를 시작으로 라스베가스 워터밤 USA 페스티벌 악동 뮤지션과 윤도현 밴드, 배우 한소희 팬미팅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보장받은 혜택이 사용하기 어려워서 답답하신가요? 아스티바헬스는 OTC 제품과 허브 보충제 등 다양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720 플렉스 혜택 카드를 즉시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헌법재판관 8명 중 2명의 임기가 오는 18일 끝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끝도 없이 미뤄지면서 그때까지도 결론을 내지 않으려는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여야 대치가 격화된 건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만약 헌재가 4월 18일까지 탄핵 심판 결론을 못 내리면 상황은 극도로 복잡해집니다. 진보 성향의 두 재판관이 퇴임하게 되면 6명의 재판관만 남게 되면서 헌재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통령 몫의 2명과 기존 국회 몫인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 9명을 채울 수 있지만 당장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2명을 임명할 수 있느냐가 논란입니다. 더구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보수 색채의 재판관을 임명해 윤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시킬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우려입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임기 연장 법안과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 못하게 막는 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임명되는 그 사이에 임기를 잠시 연장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에 정해진 재판관 임기를 늘리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하면서 만약 야권이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에 나서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임자 선정을 한 총리와 논의하겠다고까지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골 넣을 때까지 계속 경기 종료 휘슬을 불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아니겠습니까?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 헌재가 결론을 낼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지만 여야 모두 재판관 구성에 따라 결론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니 재판관 임기와 구성을 둘러싼 여야 충돌은 당분간 격화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의원이 어젯밤 자정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젯밤 자정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 전 의원이 발견된 곳은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로 현장에는 유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망 경위를 구체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지난 2015년 11월 18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장 전 의원을 최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장 전 의원이 가진 막강한 힘과 성폭력 신고 이후 벌어질 상황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9년 가까이 참아왔지만 정신과적 증상이 발현되는 상황에 이르러 장 전 의원을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증거 영상에는 성폭행 피해 이후 장 전 의원이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심부름을 시키고 성추행을 시도하거나 피해자가 훌쩍이는 목소리로 응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성폭력 상담소인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해 응급키트로 DNA를 채취했고 당시 신체 부위와 속옷 등에서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된 국과수 감정서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장 전 의원 측은 그동안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피해자 측은 오늘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미국 국채에 2억 원 가까이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죠.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이득을 볼 가능성이 높은 해외 자산에 투자한 건데
한국 경제를 총괄하는 사령탑으로서 적절했는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인사청문회 당시 최상목 부총리는 1억 7천만 원가량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상품으로 돈을 벌려면 환율도 올라가야 되고 금리 격차도 높아져야 되는 우리 경제가 나빠질수록 이득이 나는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부적절했다면 제가 그렇게 그 비판을 수용하겠습니다. 실제로 청문회 직후 최 부총리는 미국 국채를 모두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전자관보에 공개된 최 부총리의 재산 내역을 보면 미국 채권이 기타 재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T는 미국 국채를 뜻하고 1.375는 수익률, 나머지 숫자는 만기를 뜻합니다. 해당 미국 국채의 원화평가 금액은 1억 9,712만 원입니다. 결국 매각한 지 몇 달 만에 또다시 미국 국채를 사들인 셈입니다. 작년 12.3 계엄 사태 이후 환율이 급등한 상황이라 정치권에선 최 부총리가 고환율로 인한 수익을 노린 게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입으로만 안정을 외치고 뒤로는 환율 급등, 외환 위기에 베팅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 측은 해당 자금의 출처에 대해 공직에서 물러난 뒤 자녀 유학 준비 과정에서 2018년에 보유했던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국채 매입 시기는 작년 중순이라며 최근의 환율 변동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국채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예단하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사령탑이 달러화 자산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사실에 과연 적절하냐는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1조 원어치의 코카인 6.5톤을 싣고 유럽으로 가던 반잠수정이 포르투갈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6,5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유럽 전역에 유통 가능한 규모였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포르투갈 경찰이 포르투갈령 아조레스 군도에서 약 900km 떨어진 대서양 해상에서 코카인 6.5톤을 실은 반잠수정을 납포하고 브라질, 콜롬비아, 스페인 출신의 선원 5명을 체포해 구금했습니다. 노틸러스 작전으로 명명된 이번 검거 작전은 스페인 경찰이 포르투갈 수사사법경찰청에 정보를 제공해 성사됐는데요. 여기에 포르투갈 공군과 해군, 그리고 영국, 미국의 여러 기관까지 공조해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반잠수정은 수면 아래 대부분이 잠겨 있어 탐지가 어렵고 들키더라도 현장에서 침몰시켜 마약 증거를 없애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매우 어려운데요. 스페인 국가경찰은 마약을 운반하는 잠수정이 공해상에서 납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해외 투자 경제협력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미국과 러시아 내 히토류 개발 프로젝트 논의를 시작했고 일부 미국 기업들이 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크렘린궁 대변인도 미국 기업들의 관심을 확인했지만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의 러시아의 히토류 개발 협력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며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매장된 히토류 개발권을 미국에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 현지 언론은 매달 중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릴 예정인 미러 회담에서 히토류 개발 협력이 추가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화장품 수출액이 17억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2조 5천억 원을 기록하며 프랑스를 넘어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지난해 전 세계에 수출된 한국 화장품 규모가 전년 대비 20.6% 증가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는데요. 한동안 호황을 누렸던 중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 소비가 둔화하던 가운데 업계는 틱톡, 레딧 등을 통한 온라인 판촉이나 코스트코, 아마존 등과의 제휴를 통해 미국 내 입지를 넓혔고요. 한국 화장품이 인기를 얻으면서 로레알 등 해외 기업들이 한국 기업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억대의 비용을 내면 미국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입시 컨설팅 서비스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커맨드 에듀케이션을 설립한 크리스토퍼 림은 학생들의 시험 준비부터 봉사활동 계획까지 입시로 연결되는 모든 것을 컨설팅해주는데요. 올해 컨설팅을 받은 학생은 총 220명으로 유명인과 한국가의 대통령 자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용은 연간 12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7,600만 원 수준인데요. 한국의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7학년부터 대학 입학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해주는 패키지는 75만 달러, 약 11억 원으로 대입 시험을 위한 무제한 과외 서비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커맨드 에듀케이션의 설립자 크리스토퍼 림은 한국계 이민 2세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연간 2천만 달러, 약 254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 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2025년도에 캘리포니아 차 보험이 올라가면서 있는 역할들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많은 분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먼저 딱 생각 오는 게 보험이 올라가면은 나도 사고 나면은 당연히 상대방이 보험이 더 올라가니까 내가 더 보호가 커지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 질문에 네, 보호가 더 커집니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오히려 보험을 이제는 안 가지고 운전을 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은 우리가 생각 없이 리뉴를 할 때 automatic renew가 나오면서 보험의 프리미엄이 훨씬 더 올라가는 바람에 많은 소비자들이 보험료를 안 내고 그 대신에 다른 데 가서 먼저 알아보자. 보험료가 더 싸게 나오는 데가 있나 알아보자 하면서 보험이 랩스돼가지고 없는 경우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2025년도 와서는 더 많은 분들이 보험이 없는 상황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하고 내 차 보호하고 내 몸이 만약에 다치면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pain and suffering을 받을 수 있게끔 꼭 UM을 올려놓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보험이 올라가는 2025년도를 기대하면서 UM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최근 전남 여수에서 기저귀 찬 아이가 혼자서 왕복 6차선 도로를 헤매는 아찔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무슨 사연일까요? 전남 여수 미평파출소 앞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한 운전자가 급히 파출소에 차를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먼저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게 어린 아이를 건네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여수 한 도로에서 기저귀 차림의 아이가 혼자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직접 파출소에 아이를 데려왔고요. 경찰은 추위와 두려움에 떠는 아이에게 근무복과 이불을 덮어 안심시키고 아이의 가족을 찾기 위해 신고 내역 조회 등 발빠른 대처에 나섰는데요. 그렇게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 새벽에 홀로 집 밖으로 나간 아이를 찾던 보호자와 마침내 연락이 닿았고요. 파출소로 한 걸음에 달려온 보호자는 위험에 처한 아이를 외면하지 않은 신고자와 경찰의 신속한 대처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김포국제공항입니다. 신인 걸그룹 하츠투하츠가 일본 일정을 위해 출국장으로 향하는데요. 이들을 보기 위해 수많은 팬과 취재진, 경호원이 엉켜 소란이 일어나자 공항을 찾은 한 시민이 우리도 출국 좀 하자며 목소리를 높여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에서도 중국으로 출국한 NCT 위시 시연해보려고 팬들이 북새통을 이뤘는데요. 이를 제재하려 경호원이 나섰고 마침 길을 지나던 공항 이용객이
뭐 대단하다고 승객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반말이냐며 경호원에게 호통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SNS에 관련 영상이 빠르게 확산하자 누리꾼들은 홍보나 광고 등을 목적으로 연예인의 공항 출입국 정보를 소속사가 노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무질서한 팬덤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블랙박스 차량 옆으로 45인승 버스가 지나가는데요. 그런데 얼마 뒤 2차선에 있던 버스가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합니다. 놀란 운전자는 경적을 울리며 그대로 갈 길을 가는데요. 양보받지 못한 버스 운전자는 상향등을 번쩍이며 앞차를 무섭게 따라붙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보복 운전이 이어지는데요. 공포감을 느낀 블랙박스 차량은 버스를 피해 주행을 이어갔지만 분을 못 참은 버스 운전자 기어코 차선을 넘어 상대 차량과 사고를 유발했고요. 결국 보복 운전 혐의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누리꾼들은 벌금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저런 운전자는 면허 취소하고 더 강한 처벌이 답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치솟는 월세 주거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요. 중국에서 월세를 아끼려고 회사 화장실에 사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변기와 세면대가 있는 화장실에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요. 냄비에 물을 끓여 음식도 만들어 해먹습니다. 중국 후난성의 한 가구 매장에서 일하는 이 19살 중국인 여성, 회사 화장실에 사는데요. 월급은 2,700위안, 우리 돈 55만 원 정도인데 최소 16만 원에 달하는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회사에 10,000원 원 정도를 내고 회사 화장실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장실 면적은 6제곱미터 정도로 쪼그려 앉는 변기 2개와 세면대가 전부인데요. 불편할 만도 하지만 여성은 안전하고 출퇴근도 편하다며 화장실 생활에 아주 만족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여성의 딱한 사정을 듣고 화장실 거주를 허락한 사장은 여성을 곧 새로 단장한 사무실 방으로 이주시킬 계획이라고 하네요. 다른 개들이 바다에서 뛰노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는 반려견 한 마리. 뒷다리가 마비돼 휠체어를 타는 반려견 나리타인데요. 다리를 조금씩 움직이며 잠시 고민하는가 싶더니 바다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갑니다. 다른 개들과 함께 모래사장을 질주하기도 하는데요. 장애 따윈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죠. 우루과이에 사는 반려견 5살 나리타는 뒷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견이지만 가족들의 도움으로 휠체어를 탈 수 있게 됐는데요. 나리타가 자유롭게 해변을 뛰노는 영상은 SNS에 올라오자마자 150만 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으며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승강기 앞 복도 갑자기 바닥 타일이 쩍쩍 갈라지더니 깨진 타일들이 펑펑 튀어오르기까지 합니다. 사람이라도 지나갔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현지 시간 11일 싱가포르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어떤 충격도 받지 않은 바닥 타일이 저절로 깨진 겁니다. 이런 타일 파손 사고는 주로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나 노후화, 잘못된 시공 등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사고 후 파손된 타일을 즉시 제거한 뒤 임시로 방수포를 깔았다고 밝혔고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타일이 저절로 깨지다니 너무 무섭다.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31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